근데 이게 좀 마케팅 용어라고 보기에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마케팅 직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내가 본인이 알려주려고. 근데 용어 잘 모르죠? 저는 마케팅 담당자인데. 마케팅 담당자긴 하지만 용어들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KPI, 핵심 성과 지표에서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 용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KPI는 그냥 거의 모든 직무에서 쓰는 단어고,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기업이 특정 비즈니스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정량 지표거든요. 근데 기업마다 이거를 정성적인 지표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우리의 KPI는 뭐죠? 올해 KPI. 구독자 1만 명입니다. 그게 제 KPI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KPI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연도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월별로 그 성과를 또 나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라고 생각하고 6, 7, 8, 9, 10, 11, 12, 7개월 나오잖아요. 그럼 이 7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남은 게 한 7,000명 정도라고 보면 월에 1,000명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사실 이걸 또 이제 작게 나눠요. 1,000명이면 주차별로 또 나눠요. 주차에 250은 나와야 1,000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달성하는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정량 지표를 계속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주차에 250명씩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OKR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많이 써본 적은 없어서 Objective Key Result라고 되어 있네요. 목표는 기업 또는 기업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성적 목표라고 되어 있고, 핵심 결과 지표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글쎄요, 저는 이런 단어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던 단어라서 이게 마케팅 용어인지도 또 모르겠고, 제가 많이 쓰고 잘 쓰고 꼭 알아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MAU, Monthly Active User라고 되어 있네요. 월간 활성 사용자. 이거는 똑같은 마케팅 용어라도 프로덕트 자체가 IT 기업인 경우에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커스토머나 컨슈머를 안 쓰고 유저를 쓴다는 건 IT 프로덕트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MAU는 월간 사용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DAU는 데일리로 바뀌어서 일일 활성 유저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앱을 사용하는 중복을 제거한 순 유저의 숫자. 유저 숫자니까 중복을 제거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2번 접속을 해도 2개로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접속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ROAS는 좀 써요. Return on Advertising Spend. 그러니까 Advertising Spend가 광고에 지불한 돈이겠죠. 이거에 대한 return이니까 지불한 광고비에 대비해서 생성된 총 매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ROAS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A도 많이 씁니다. CPC도 많이 써요. CPA는 뭐냐면 Cost per Action. 그래서 광고주가 설정한 값과 일치하는 행동을 유저가 한 건수에 따른 광고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이 나갔는데 유저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값이 이 정도의 유저가 클릭을 해야 돼 라는 거죠. Cost per 클릭이라고 해서 CPC, 유저의 클릭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으로 광고주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CPI는 설치당 비용, Cost per Install이라고 되어 있네요. 앱을 설치한 숫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광고 비용입니다. CAC도 있네요. 저는 이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CAC는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합니다. Customer Acquisition Cost라고 되어 있네요. 한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영업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를 나눠줬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용으로 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TV는 진짜 많이 써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말합니다. 한 명의 고객이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유입이 되고 이탈하기 전까지 우리 기업에 가져다 준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이 결제한 누적 결제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CTR, CVR 많이 쓰는데, CTR 같은 경우는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Click Through Rate. 그래서 광고 노출 시 광고를 클릭한 유저 수의 퍼센테이지라고 하고요. CVR에서 Conversion Rate, 전환율, 유입된 고객들 중에 얼마나 매출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클릭률, 전환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CTR, CVR. 저는 서드 파티 데이터는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썼고, 이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나 세컨드 파티 데이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이게 이 first party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 수집한 데이터와 사이트 내의 행동 관련 데이터가 이 first party 데이터에 속합니다.
세컨 파티는 결국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수집한 고객의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 수집해서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아닌 외부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설문조사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인덱스 인터뷰라 그래서 패널들을 모아놓고 이 제품에 대해서 드는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막 수집한다거나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수집한 고객의 데이터인 거죠. 서드 파티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다른 소스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입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긴 한데 보통 추정치를 만들 때거나 약간 가설을 세울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소스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이런 유형들이 우리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서드 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OI도 많이 씁니다. 이게 Return on Invest인데 투자 금액 대비 합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 이 ROI가 결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만큼의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리텐션은 유지의 정도예요. 고객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이용한 후에도 이탈하지 않고 재구매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퍼널도 많이 씁니다. 마케팅에서 퍼널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소비자라 그래요. 그냥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고객은 달라요. 우리 제품을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객으로 구분하거든요. 이게 컨슈머와 커스터머의 차이예요. 일반적인 소비자가 잠재 고객인 거죠. 잠재 고객이 우리 실제 매출을 내고 우리 고객으로 오는 이 과정을 보통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널 설계라고 하면 잠재 고객들이 우리 고객으로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라서 AARR 저는 이건 진짜 처음 봤어요. 고객 제품 이용 흐름을 5가지 뚜렷한 단계로 구분해서 서비스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부족한 단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래요. 그래서 일단 액퀴지션이라고 해서 고객이 처음 유입된 단계고 액티베이션이 고객이 처음으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활용해서 활성화된 단계, 그다음 리텐션이 아까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유지된 단계, 그다음에 레비뉴에서 고객이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을 지불해서 매출이 나타나는 단계, 레퍼럴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만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단계. 비슷한 다른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AARR은 아닌데 고객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구매 여정은 CDJ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고객 구매 여정을 많이 써요. 그냥 한글로.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 발견하고 인식해서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 요즘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게 어떤 거냐면 우리 타겟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리브릿지의 타겟 고객은 보통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 타겟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까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라이프를 데일리 스케줄 같은 거를 다 정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의 타깃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구 특성이나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가상의 고객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파일을. 그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PV, 페이지 뷰라고 하네요. 고객이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조회한 횟수. UV는 페이지 순 방문자 수. 웹페이지에 방문한 중복을 제거한 순 방문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클릭한 다음에 펼쳐지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광고나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처음 도달하게 되는 전환을 목적으로 설계된 페이지. 커리브릿지는 보통 그 랜딩 페이지를 대부분 이제 블로그 게시글로 많이 하죠. CTA는 Call to Action. 그래서 구매, 알림 신청 등 어떠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버튼 혹은 배너를 CTA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마케팅 용어라고 보기에는 어플 그 프로덕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약간 브랜드 마케팅이나 실제 순수 마케팅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들이고 여기서 조금 제가 잘 모르는 단어는 웹이나 디지털 마케팅이나 뭐 최근에 많이 쓰는 퍼포먼스 마케팅 용어들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오래된 사람이라서 아주 옛날에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라서 도달률, 콘텐츠가 몇 명의 고객에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것도 한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거나 설계된 전체를 체험하기 전에 해당 페이지를 떠난 비율을 말합니다.
타겟팅은 뭐 타겟을 이제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그 특정 고객의 세그먼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타겟의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이동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를 노출시킨다라는 게 결국에 타겟팅을 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그먼트가 있어요. 고객의 세그먼트가. 우리도 좀 나눠보면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구직자들이 있고 2에서 5년 차에 이직자들이 있고 좀 연차 높으신 시니어 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그먼트를 나눠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는 대학 이제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자. 아니면 이직 생각하는 재직자들을 타겟팅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방금 얘기했는데 고객들을 비슷한 성향이나 지리,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들을 가진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은 STP라고 말해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하거든요. STP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제품들과 다른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고객의 인식 쪽에 자리 잡는 전략이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하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들하고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포지셔닝을 해서 우리 브랜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영역을 고객이나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P는 Unique Selling Point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이나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여기 USP로 설정하거든요. 커리어 브릿지 Unique Selling Point인 거죠. 지속 가능한 맞아요. 컨설팅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월간 반복 매출 MRR이라고 한대요. Money Recurring Revenue라고 되어 있네요. 구독이나 계약 등으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복 매출이 올게닉 트래픽 처음 봐요. 검색을 통해 자연적으로 웹페이지에 유입된 방문자를 나타낸대요. 인텐트 마케팅? 의도를 정확히 해서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온드미디어, 페이드미디어, 언드미디어 있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 SNS, 모바일 어플 등의 기업이 직접 소유해서 통제가 가능한 매체를 온드미디어라고 하고요. 페이드미디어는 말 그대로 지불하는 미디어니까 TV 광고나 5개 광고, 검색 광고 등의 광고비를 집행해서 하는 유료 매체를 페이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언드 미디어는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채널 등 우리가 아닌 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컨텐츠가 생산되는 매체를 언드 미디어. 우리는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를 다 쓰고 있네요. 타겟팅 광고는 특정 고객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그들만을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광고. 리타겟팅은 사용자의 쿠키를 활용해서 제품을 검색했거나 광고 이미지를 접한 대상에게 다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기사 같은 거 클릭하면 옆에 막 쭉 뜨는 광고들이 내가 봤던 페이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리타겟팅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CRM도 전통 용어예요.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는 게 어떤 데 많이 필요하냐면 VIP 마케팅 하는 회사도 있죠. VIP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매출을 일으켜줘야 되는 곳에 이 CRM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백화점.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터치포인트를 마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우리 회사에다가 남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출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 사람이 A 제품 구매하고 나서 어느 주기로 B 제품을 구매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끔 혹은 사게끔 하는 식으로 포인트를 마련해주는, 결국 아까 말했던 VIP 마케팅이 CRM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VOC도 전통 마케팅 용어죠. 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예요.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후에 고객 경험, 제품의 개선점과 기대치에 관련해 남겨주는 직간접적인 피드백을 의미해요. 리드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고객을 리드라고 합니다. CPL, Cost per Lead에서 리드당 비용, 그러니까 이 제품을 현재 이용하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고객에 대한 코스트를 리드당 비용이라고 하는데,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잠재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겼을 때의 비용이래요.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잠재 고객이 되는 거예요. 리드당 비용을 CPL이라고 한대요. SQL, 영업 적격 리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제품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영업 활동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영업 적격 리드, SQL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SQL을 많이 쓰는 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헷갈리지 않도록. MQL은 마케팅 적격 리드래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관심을 보였구나,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 용어 45개를 알아봤는데, 이게 마케팅 용어도 있고 세일즈 용어도 있고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쓰이는 용어들도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